오프로드로 진입하겠습니다. 오프로드 가실 때 기본 사륜구동이긴 하나 사륜구동만 믿고 가실 게 아니라 좋은 기능들 있죠. 가장 먼저 파킹을 넣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선된 10인치 터치 스크린이죠. 한눈에 이렇게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터치감도 좋아졌습니다. 디자인에 맞게끔 요 안에다가 지금 터치 스크린을 심다 보니까 뭐 10인치로 했는데 15인치 이렇게 크게 하면 뭐라 그러나요? 조금 컸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없잖아 있네요. 자, 홈 버튼 누르면 이렇게 4x4 창이 있습니다. 딱 누르시면 근데 너 이해했니? 난 이해했어. 그러면 정보를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니터 잠깐 보시면 기본적으로 터레인 기능 노멀에 차고는 내려가 있죠. 여기서부터 가장 기본적인 거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로우 레인지 기아가 있죠. 로우 레인지 기아를 넣으면 좀 더 저속에서 안정적으로 접지력을 높이면서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의 흡로를 가기 위해서 로우 레인지를 먼저 넣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로우 레인지는 기아를 N에 맞추시고요. 여기 보시면 로우 버튼이 있습니다. 로우 버튼을 누르면 기아가 저속 기아로 체결이 됐다 이렇게 딱 뜹니다. 로우 레인지 넣고 기아를 T로 넣죠. 자연스럽게 로우가 들어갔기 때문에 차고가 올라올 겁니다. 여기서 터레인 모드가 별도의 버튼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터레인 모드 버튼을 누르시면 이 공조기 버튼을 같이 쓸 수 있죠. 에코 있고 노멀 있고 그레스 그래블 스노우 잔디 자갈 눈이죠. 그리고 머드 진영 모드, 그리고 샌드 모래 모드, 그리고 정말 힘을 써야 될 때 락크롤 모드가 있습니다. 락크롤 모드 같은 경우에는 로우 레인지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락크롤까지 가려면 꼭 로우를 넣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고 난 하이로도 그냥 갈 수 있는 평범한 오프로드라고 생각하시면 굳이 로우 레인지를 안 넣고 하이 레인지에서도 오프로드 차고 올리시고 터레인 모드만 변경하시면서 주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디펜드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 도광 기능이 있죠. 도광 기능을 넣으시면 도광에 특화되게끔 트레인 리스폰스가 변경이 됩니다. 트레인 모드는 변경할 때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주행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로우 레인지에서 트레인 모드 잔디 자갈 룬 모드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레인지를 넣으면 악셀을 조금 밟아도 급작스럽게 출발한다기보다는 로우 기아이기 때문에 좀 더 전진적으로 로우 기아가 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우리 자전거 생각하시면 뒤에 기아가 있죠. 그 앞에 기아가 있을 겁니다. 큰 기아가 있고 작은 기아. 그래서 저희가 언덕을 올라가야 될 때 앞에를 큰 기아로 쓰죠. 기아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레스 그래블 스노우 모드 진행합니다. 그레스 그래블 스노우 모드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악셀 반응을 좀 더 점진적으로 탁탁 튀어나가지 않고 최대한 접지를 유지할 수 있게끔 변화를 주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아는 2단 출발을 합니다. 저희 보통 눈길에서 일반 차량들 출발할 때 2단으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트랜지션 컨트롤을 좀 더 예민하게 작동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퍼렌셜이 보시다시피 센터락, 리어, 디프락을 좀 더 적극적으로 슬립에 민감하게끔 잡아주게 되어 있죠. 실제로 로우를 넣으면 힘이 좋고 접지가 좋다 보니까 디프락은 걸렸다 안 걸렸다 그리고 센터락도 필요 없을 시에는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디퍼렌셜이 체결이 적극적으로 개입이 좀 빠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슬립에 민감하기 때문에 슬립을 최대한 감지가 된다라고 하면 좌우 리어 디프락은 바로바로 잠궈주고요. 센터락 역시 앞뒤 동력을 바로바로 잠궈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오프로드 초입을 진입했는데요. 이 정도는 무난하게 갈 수 있고요. 무엇보다 에어 서스펜션이다 보니까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요. 네 바퀴에 모두 독립식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서스펜션이 오프로드 차고 올리면 최대 75mm까지 갑니다. 높은 차고를 하기 때문에 웬만한 장애물들은 충분히 통과할 수 있고요. 여기서 에어 서스펜션 추가 기능이 뭐가 있냐면 저희가 험로를 가고 어떤 트레인 모드를 작동해서 가다가 배가 닿거나 차가 정말 못 간다고 차량이 인지를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차 스스로가 35mm를 더 올려줍니다. 추가 기능이 35mm가 올라갔다라고 하면 거기에 운전자가 또 35mm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멀 기준 차를 145mm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말이 145mm지 14.5cm가 올라가면 웬만한 장애물들은 그냥 통과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조금 더 험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트레인 모드를 한번 바꿔볼게요. 트레인 모드를 진흙 모드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진흙 모드는路面이 굉장히 미끄러울 때 혹은 진흙 뻘구덩이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죠. 이럴 때는 악셀이 좀 더 날카롭습니다. 악셀 개방이 평소 노멀 기준보다 25%더 개방이 됩니다. 왜? 머드에서 조금 힐슬립도 하지만 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디퍼렌셜이나 트랙션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 슬립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와이퍼를 켰을 때 좀 더 액티브하게, 그리고 라이트 쪽에도 좀 더 워시액을 액티브하게 분사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량의 또 하나의 장점이 힐 디스턴스 컨트롤, 내리막에서 속도를 보정해주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로우 레인지를 넣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작동합니다. 3에서 30km까지 속도를 제어를 해주는, 그러니까 속도 제어하는 기능은 요 차량
크루즈 컨트롤 버튼 있죠. 요거를 딱 누르시고 올리시고 내리시면 계기판에 녹색으로 아이콘 힐 디센트 컨트롤 바가 형성됩니다. 거기서 알맞게 속도를 설정하시면서 주행할 수 있고요. 미끄러운 진흙구덩이를 간다고 했을 때 차가 스스로 막 비틀비틀 되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적극적으로 브레이크를 개입해 주면서 운전자한테 좀 더 여유롭게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힐 디센트 컨트롤하고 같이 적용되는 게 뭐냐면 GRC라고 해서 그레디언트 릴리즈 컨트롤, 내리막 경사로 보정 장치인데요. 내리막에 딱 서서 브레이크를 딱 떼는데 순간적으로 팍 쏟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러워 할 수 있는데, 그런 기능에서 브레이크에서 밟을 때도 바로 쏟아지지 않고 경사로에서 부드럽게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이 차에는 오르막 올라가다가 잠시 서서 다시 출발할 때 힐 스타트 어시스트는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거기에 또 하나 그레디언트 악셀레터 컨트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뭐냐, 내리막이나 오르막 경사로에서 순간적으로 악셀레터를 밟았을 때 갑자기 추진력을 발동해버리면 당황스럽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가이로 센서가 읽었을 때 경사라고 생각했을 때는 악셀을 좀 더 부드럽고 천천히 진행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구덩이가 이제 심한 코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다르게 샌드 모드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샌드 모드는 또 달라요. 트랙션 컨트롤 뭐 이런 게 거의 비슷해요. 모드하고. 근데 속도에 따라서 개입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 샌드 모드에서는 팬이 좀 더 낮은 온도에서 작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샌드 모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속을 하다가 갑자기 가속이 끊겨버리면 어떻게 되죠? 묻혀버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속을 20% 좀 더 개방해서 가속 성능을 좀 좋게 하고요. 거기에 휠 슬립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머드와 비슷하게 즉각적으로 개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악셀을 오프했을 때 바로 끊기지 않습니다. 샌드에서는 탈출이 목적일 수도 있고 샌드는 천천히 가다 보면 묻힐 수 있기 때문에 악셀을 오프하더라도 좀 더 차가 추진력을 유지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시프트 다운이 굉장히 빠르게 작동을 합니다. 이쪽은 노면을 보시면 노면 자체가 일반 마사흙이지만 굴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는 로우레인지에만 적용되는 락크롤 모드를 넣겠습니다. 이 락크롤 모드는 전반적으로 최대 그립력을 뽑아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접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셀을 밟아 좀 부드럽게 천천히 진행하고요. 네 바퀴의 프리로드를 최대 공격적으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뭐 모니터 자세히 보시면 풀리지 않을 거예요, 거의. 그래서 최대 접지를 유지하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짜 험로에 들어갔을 때는 락크롤 모드를 이용하시면 좀 더 안전하고 그리고 차량에 도움을 굉장히 받으면서 내 운전 실력이 이렇게나 좋았어? 할 정도로 잘 갈 수 있다는 점. 거기에 또 하나 숨어있는 기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짜잔! 카메라 기능에는 이렇게 보시면 켜지면 온로드와 오프로드 있죠. 온로드에 봐도 전체적으로 어라운드 뷰가 이렇게 보입니다.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라는, 여기서 그라운드 뷰를 좀 더 섬세하게 보려면 오프로드 모드로 가겠습니다. 오프로드 모드 딱 키면 기본적으로 전방을 비추는 카메라가 있는데요. 여기 작은 아이콘 그라운드 뷰를 하면 이렇게 본네트 밑을 투과해서 보여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바퀴가 막 꿀렁꿀렁 들리죠? 한쪽 바퀴가 들려있는, 여기 모니터 보면 서스펜션 표시가 있을 겁니다. 서스펜션 표시에서 빨갛게 색깔이 막 변하는 그런 게 보일 겁니다. 그건 한쪽 바퀴가 들렸다, 지금 한쪽 바퀴 들렸어, 이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 보시면서 내 바퀴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고, 자, 이렇게 가고 있어 라는 게 한눈에 보일 겁니다. 그리고 한쪽 바퀴 지금 빠져서 힐슬림 막 하고 있어요. 지금 차 굴렁굴렁굴렁 느끼시세요? 지금 실제로 보면 운전석 앞바퀴가 좀 들려 있는 거예요. 와, 실제로 한쪽 바퀴가 굉장히 많이 들려 있습니다. 근데도 악셀을 밟으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고요. 밖에서 보면 굉장히 임팩트 있거든요. 바퀴가 막 들리고 차가 막 세 바퀴로 가고 이러는데,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족들이 많이 탔거나 아니면 짐을 많이 실었다라고 생각하면 룸밀러를 보는데 뒤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렇게 어떻게 할까요? 클래사이트 리어브 미러를 보시면 됩니다. 룸밀러 자체가 카메라 모니터로 바뀌면서 리어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카메라 자체가 좋은 게 뭐냐면 대부분 트렁크에 많이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러다 보면 특히 오프로드 이런 코스들을 많이 탈 때 오염이 돼서 카메라가 못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올류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보시면 샤크 안테나 있습니다. 루프에 달려있는 카메라에 달려있기 때문에 좀 더 오염에 조금 노출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크롤은 오바예요. 이 정도 장애물에서 솔직히 라크롤까지 들어간다는 건 오바고요. 제가 라크롤을 잠시 빼고 그냥 일반 모드로 해서 한번 주행해 보겠습니다. 터레인 리스폰스 2라는 기능이 있죠. 일반 모드로 해도 차에 실시간으로 주행 중에 얼마만큼 조금 그립이 필요하고 아니면 그립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반복적으로 바뀌어가면서 전립이 일어났다 하면 즉각적으로 또 디퍼렌셜 센터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우레인지로 오는데 이제 길이 조금 밋밋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로우레인지를 빼고 싶어. 로우레인지를 빼실 때는 자, 뉴트럴 빠지면 로우 레인지 버튼 한번 누르시고 그러면 깜빡깜빡 되면서 로우 레인지 막 사라지면서 하이 레인지로 바뀝니다. 하이 레인지로 바뀌었다고 해서 오프로드를 못 가느냐? 아니면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오프로드 차고 그대로 유지하시고 터레인 리스폰스 누르셔서 또 프로그램 이렇게 설정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근데 너무 좋아요. 솔직히 조금씩 달려도 지금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노면이 굉장히 거칠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올라갑니다. 2000cc라서 힘이 많이 달리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힘은 달리지 않아요. 충분히 오프로드 통과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고요. 앞쪽에 좀 노면이 괜찮네요. 살짝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험한 길도 제가 이렇게 막 달리고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막 달리잖아요. 조금 빠르게 달려도 충분히 아무 문제 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하이 레인지로 왔는데 로우 레인지 못지않게 안전하게 다 통과를 하는 것 같아요. 올류 디펜더는 또 다른 기능 하나 돼 있습니다. 도광 프로그램이죠. 이 도광 프로그램을 켜면 자동적으로 웨이드 센싱이 발동하면서 지금 내 차가 수심이 얼마만큼 들어와 있다는 걸 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주고요. 실제로 900ml까지 찰 수 있다는 걸 표시를 해주고요. 이 터레인 리스폰스 모드, 도광 모드로 딱 바꾸는 순간 또 악셀이 점진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진행하면서 천천히 도광을 접지력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드가 변경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디펜터하고 도광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길이 없네요. 그런 부분 좀 아쉽습니다. 그죠? 다음에 디펜더를 타고 도광을 할 일이 있다고 하면 꼭 도광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오프로드 테스트 주행을 마치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흙 튄 거 이런 거 말고는 뭐 뭔 일 있었나 싶을 정도로 뭐 너무 편하게 갔다 온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이어가 휠보다 조금 더 돌출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흠로를 갔다 와도 데미지도 없고요. 흙이 좀 튀긴 했지만 이건 또 갬성, 갬성 아닙니까? 갬성. 이런 거 보시면 뒷문짝이나 뭐 앞문짝이 이렇게 보시면 타고 딱 내릴 때 보면 자, 딱 요만큼 여기까지 도어가 덮여 있다라는 거. 고무 실 너무 잘 돼 있죠. 막 흙이 튀고 이랬는데 실내에는 오염이 하나도 없어요. 보통 이렇게 뭐 짧게 이렇게 되는 차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갖다 가지고 하면 뭐 옷에 이렇게 오염될 수도 있는데 딱 밑에까지 감싸주니까 오염에 대한 부분에서도 디자인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머플러 저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다 그죠? 근데 뭐 녹만 안 쓸면 디자인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녹이 쓸면 저런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저는 여기까지고요. 제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했던 디펜더를 타보면서 너무 좋은 것만 말씀드린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 리뷰가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